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유종의 미가 예상됩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 추진 기대 속 모처럼 코스닥의 탄력도가 장중 2%에 달했던 하루. 그 가운데 코스피의 1% 넘는 상승도 함께 나온 하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 전 미리 쓰는 오늘장 마감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압축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코스닥 지수의 시원한 상승을 견인해줍니다. 이 대통령 코스닥의 성장률, 코스피에 한참 못 미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며 구체적인 원인까지 언급을 했죠. 시장에 대한 구조적 불신, 여기에다가 절실히 필요한 부실기업 퇴출, 또 주가 조작 부정거래 근절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전 한 10시 10분경부터였나요? 그때부터 유입됐던 코스닥 프로그램의 제약바이오 순매수 기조가 확대가 됐고 삼천당 제약도 오후 들어 시세 더 강하게 내줬고 시총 1위 알테오젠도 오후장에서 장중 고점을 찍었습니다. 바이오, 로봇의 힘에 코스닥 920포인트 회복을 이끌어줬던 하루였습니다. 포인트 2, 일본 기준금리 0.75%로 인상입니다.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죠. 일본 결국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포인트는 엔화 약세 현상이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 사실 이번 금리 인상 단순 인상 조치로만 보지 않으셨죠. 기준금리 올리면 엔화 강세되겠네. 엔캐리 트레이딩 언와인딩 좀 일어날 수 있겠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는 거 아니야? 라는 프레임으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무사히 금리 인상 직후 엔화가 더 약세를 보였다는 점. 장중에 엔달러 환율이 156엔을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이와 연동되면서 다시금 1,475원에서 더 올라서 한 78원까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에다 총재, 앞으로도 더 긴축 쪽으로 기울어 있다라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면요. 엔화 약세, 이와 연동되는 원화 약세 추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외환시장 움직임, 우리는 연말 연초 한산한 시장에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포인트 3, 벌써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수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미국, 홍콩, 영국, 프랑스는 조기 폐장을 앞두고 있고요. 독일은 휴장에 들어갑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떻죠? 25일엔 한국을 비롯 미국, 홍콩, 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주요국 증시 대부분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6일 금요일까지 홍콩, 독일, 영국, 프랑스는 휴장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음 주 주요국 증시 휴장에 들어가니 우리는 관망세가 깃든 시장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야 현명할까요? 아니면 주요국 증시 쉬어가겠다. 정부에선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겠다. 국내 증시 독식 유동성 개선 장세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부디 산타가 시의적절하게 한국 크리스마스 주간에 딱 맞춰 도착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금요일 일장입니다. 코스피는요, 3,997선에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내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양상, BOJ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관망세가 깃든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내 그 결과를 확인했고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이었고 엔화가 되려 약세를 보이자 시장은 안도하며 여기에다가 오후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조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코스피도 함께 힘을 내주며 장중에 그리고 오후 2시 부근쯤에 4,055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내 상승폭이 약간 축소는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0.79%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쉬어가지만 SK하이닉스의 선전, 여기에다가 어떤 쪽이 강하죠?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과 방산이 힘을 또 내주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주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다가 두산에너빌리티까지 강세를 보이자 지수는 0.77% 상승하며 4,025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약 후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899포인트까지 내려갔던 지수는요.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다가 BOJ 결과 확인하고 또 정부의 적극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의지 표명을 확인하자 장중 920포인트까지 회복, 922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이내 상승폭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바이오주들이 오늘은 힘을 내주고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당제약, 펩트론, D&D 파마텍,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까지 모두 선전을 하면서 주가는 1.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외국인 거래소에선 매도를, 코스닥 시장에서는 96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1,5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 기조 언제 좀 일단락될 수 있을까요? 일단 거래소에서 외국인 현재 4천억 원 넘게 매도 우익,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오늘 기관의 매수가 홀로 유입되고 있고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지수가 반등하니 기분은 좋은데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해선 쉽사리 힌트를 얻지 못하는 좀 어지러운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하루입니다. 연말 연초 2026년에 대한 시장 대전망 및 투자 전략 재편이 필요한 현 시점. 정부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아쉬운 탄력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부실기업 퇴출, 또 주가 조작, 부정거래 근절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는데요. 자, 이렇게 정부가 밀기 시작한 코스닥. 그러나 이 가운데 함께 오르는 코스피 기존 주도주,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 친구들. 이 같은 움직임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굵직한 반도체, 조방원, 로봇, 바이오는 이제 함께 모두 잘 갈 것이라는 예고편을 던져주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코스닥 중심의 종목들 편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점일까요?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또 빈틈없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해보죠. GL리서치 박창근 대표,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광진금융센터 이상경 차장과 함께 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도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출발해보죠. 자, 지수 탄력도가 좀 미미했던 오전장이었습니다. BOJ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지수가 미미했던 이때 확실히 전력 테마라든지 핵 융합 에너지, 스페이스X 같은 뉴스가 있었던 테마에 좀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 지금 내년 하반기에 상장을 앞두면은 기업 가치 최대 1조 5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나노팀을 비롯해서 오늘도 미래에셋 벤처투자, 미래에셋 증권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창투사 쪽 아주아이비 투자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미국의 핵 융합 에너지 기업이죠. TAE와 합병 관련된 소식을 전해주면서 오늘 관련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 일부 종목들도 시세를 분출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원전 쪽에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쪽도 동반해서 강하네요. HD현대 에너지솔루션, OCI홀딩스도 강하고 사실 오늘 하나그룹주들이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세를 보이는데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은 되려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전력 쪽 오늘 스타트와 동시에 강한 시세를 분출하더니 탄력도 측면에서는 살짝 떨어집니다. 오후장 들어서 HD현대일렉트릭 여전히 빨간불을 지켜내고는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도 측면에서는 오전보다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고로 오전장에서의 질문 HD현대일렉트릭을 향해 보죠. 자, 지금 차트를 길게 쭉 이렇게 늘려서 보면은 HD현대일렉트릭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3사 모두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오후장 상승불은 지켜내고 있지만 3사 모두 상승 탄력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D현대일렉트릭 11월 전고점이었던 97만 6천 원 대비 오늘 겨우 80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움직임이 던지는 메시지는 당분간 상승의 연속성은 힘들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걸까요? 오늘의 반등을 보유자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물량 축소 기회로 활용하셔야 될까요? 박창근 대표님. 11월 4일 날 고점을 형성을 했고 100만 원 돌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AI 버블 런라인이 터진 이후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대략 24% 넘는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한 2달간 옆으로 기간 조정하는 형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AI 버블 논란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미 올해 4월 달에 AI 버블 논란이 한 차례 있었고 오픈 AI CEO를 통해서 올해 8월 달에도 한 차례 또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 이후에 11월 달에 다시 한번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나타나면서 그때마다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트렌드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실제 AI 투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 섹터는 크게 보아서는 반도체와 AI 전력 설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용해서 저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저점을 형성할 때 그때 26만 4,500원이었거든요. 26만 4,500원에서 이번 11월 4일 날 고점을 형성을 할 때까지 숨 쉴 틈 없이 달려왔죠. 그때 이후로도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근에 두어 달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기간 조정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 PER 대략 한 31배 정도로 아직도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년까지 이미 수주가 마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수익성 자체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ROE가 거의 한 40%에 달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ROE가 40%라는 얘기는 그만큼 자본 총계 대비해서 내년에 벌어들일 순이익이 무려 40%에 달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흐름 자체가 26년에 이어서 27년, 28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장고를 통해서 증명을 해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긴 호흡에서 오히려 바이 앤 홀드 관점에서 계속해서 가져가고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PER 비교를 해드리자면 LS 일렉트릭이 최근에 가장 적게 빠진 것 같아요. 11월 말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빠졌고, 가장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 효성중공업인데 마찬가지로 11월 4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대략 한 28% 정도 빠졌거든요. 공이 이런 3사 공통적으로 20에서 28% 정도 빠져 있는데, 밸류 측면에서 놓고 보면 LS 일렉트릭이 34배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31배, 밸류 측면에서 효성중공업이 24배로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 선택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AI 전력 설비의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긴 호흡에서 지금은 좀 가져가는 구간으로서 31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해외에 있는 이런 전력 설비 기업들은 이미 3년치 슬롯이 마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8년을 넘어서 심지어는 30년까지 밸류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28년도 밸류를 당겨왔었을 때는 지금 밸류가 20배 언더로 떨어져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 충분히 현 시점에서 좀 모아갈 수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좀 기다림은 길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좀 시간에 녹이는 과정 속에서 차분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 3사 모두 지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도가 있고, 여기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쪽 효성중공업을 언급해 주시면서 LS 일렉트릭은 최근 들어서 가장 적게 빠졌으니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압기 3사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보죠.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이 동반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어서 이거를 방산, 조방원으로 묶어볼까 아니면 조선 쪽으로 묶어볼까 하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수권법 서명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선주가 아무래도 힘을 받았으니 조선 쪽으로 상승 테마를 묶어봤고요. 지금 국가수권법 여기 안에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 쪽도 오늘 10시 10분부터 한 코스닥 프로그램 순매수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치중이 되는 모습 특징적으로 포착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 일제히 오늘은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삼천당 제약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와 함께 발맞춰 펩트론과 D&D 파마텍도 동반 반등하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로봇주의 순환매는 오늘도 정신없습니다. SPG가 가장 급등 양상, 에너지가 분출이 잘 되고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었던 가운데 현대오토에버 무섭게 치고 올라왔죠. 현대오토에버 현재 시각 18% 여전히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고, 유로메카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터 쪽은요, 어제는 SM 홀로 독주하더니 오늘은 사이즈가 큰 종목으로도 조금 확산이 되는,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CJ ENM뿐 아니라 하이브까지 오늘은 동반해서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 YG 플러스는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의 질문은요, 두 섹터를 향해 보겠습니다. 조선과 로봇 주목해보죠. 기존 주도주 조방원의 반등과 로봇주의 정신없는 순환매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에 조선주가 환호해주고 있고, 또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코스닥의 성장률 코스피 한참 못 미친다라는 발언 속에 로봇주, 바이오주도 함께 동반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향후 시장을 좀 예측해보기가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코스닥 중심의 종목들을 중심적으로 좀
재편을 하는 게 현명할지 아니면은 기존 주도주도 함께 잘 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건지 이상경 차장님 의견은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수주 잔량에 대한 부분들을 말을 했는데 아마 현재 목표가 대비 한 70% 정도 달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가까운 중국이 올해 수주 기준으로는 한 70% 정도 부족한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대한 수주 부분이 올해 좀 발현이 되고 그리고 MR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움직였는데 다만 이제 미국이랑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이제 컨테이너라든지 LNG 쪽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군수 쪽에서 관련된 부분들의 추가적인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이후에 좀 주가가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 초에 1분기에 수주가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반향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분기는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선주가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뭐 트레이딩 바이 구간 정도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로봇주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대 오토에버를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잘 가요. 네, 뭐 일단 고객들한테도 조금 비중 있게 좀 실어나 봤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3사가 합병을 하고 정의선 회장이 아마 순환 출자 지배 구조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주가에 대한 반응을 보여준 게 현대모비스 주가가 충분히 가치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밑단에서 비중이 한 8% 정도 들고 있긴 한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감속기가 전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고요. 그리고 로봇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만 AI 부분하고 맞물리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거기를 움직여주는 시장에 대한 판단은 소프트웨어, 즉 현대 오토웨어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좀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대형주들이 상한가를 가는 시장이고 대형주들이 수급이 이끌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가장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현대 오토에버 정도가 로봇 쪽에서는 좀 좋은 반응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2028년에 현대차 그룹이 대만의 TSMC를 모델로 해서 로봇에 대한 생산 부분들을 국내에서 많은 매출 비중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마지막으로 초경량 기업인 현대유학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긴 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이 향후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거기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현대오토에버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로봇 섹터에 주목은 해보되 그 안에서 주목하시는 또 기업은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는 또 시총 사이즈가 큰 종목이에요. 네. 확실히 수급을 이끌어가는 거는 대형주다라는 말씀을 함께 덧붙이면서 또 두 종목 여전히 지난주와 함께 동일하게 같은 의견 두 종목 제시해 주셨으니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보며 다음 주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과 조선 섹터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오르는 종목 상승률 상위 그리고 빠지는 종목 하락률 상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훑어보죠. 계양전기 상한가 풀리지 않았고요. 현대오토에버 18%까지 오름폭 확대합니다. 하나그룹주 오늘 잘 나간다고 했죠. 하나솔루션을 제외하고 하나그룹주 오늘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시스템의 상승폭 11%까지 확대됐고 태양광에너지가 견조합니다. OCI홀딩스 8% 넘게 상승 그리고 방산 로봇 모멘텀 갖고 가는 LIG넥스원이 7% 넘게 급등. 겨울이 되면 의류주들이 견조한 모습입니다. JS코퍼레이션이 오늘은 7% 넘게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HD현대 에너지솔루션까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상승률 상단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SK하이닉스의 상승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여쭤볼 거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은 고속버스 테마주들 일제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양고속 29% 넘게 급락, 여기에다가 메타랩스가 9% 넘게 빠지고 있고 경방 자산주죠. 8% 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에서의 질문 SK하이닉스를 향해 봅니다. 오늘장 외인기관 동반 매수 1위 종목 SK하이닉스 57만 원을 회복한 오늘장 삼성전자가 쉬어갈 때 탄력도를 자랑하는 오늘의 하이닉스 반등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반도체 투자 전략 좀 재정비해 주시죠, 박창은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전자와 닉스 가리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사자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도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26년도에 대한 D램 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46%에서 이번에 80%까지 큰 폭으로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D램의 피크 아웃에 대한 그 시기 자체를 기존 27년에서 28년까지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면서 HBM뿐만이 아니라 범용 D램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확산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14만 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SK하이닉스 리포트를 보다가요. 특히 외국계 리포트를 중심으로 ROE가 50%라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ROE라는 것 자체는 결국 자기 자본과 순이익을 비교하는 부분인데 자기 자본이 상장했었을 때 발행 자금, 그러니까 자본금, 자본 잉여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익 잉여금 이런 부분이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들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본 총계를 통해서 집계가 되는데 그거 대비해서 내년에 벌어들일 돈이 한 절반이 달한다는 부분이죠.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 PBR 기준으로 2.2배에 불과합니다. 근데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해보면 마이크론이 3.6배가 넘어가는 상황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최소한 SK하이닉스 경우에는 3배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BPS가 지금 대략 한 25만 원 정도 되니까 한 75만 원 이상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죠. 3.5배 가지게 된다면 한 90만 원까지 찍어줘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PBR 1.4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도 ROE 20% 얘기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해서 지금 그 역사적 PBR 상단 2.1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슈퍼사이클.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15만 원 이상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뭐 57만 원 돌파를 했다. 물론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SK하이닉스 최소한 현 시점에서 75만 원. 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15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10만 5천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기회가 될 때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고 27년이 넘어서 28년까지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쯤 그때 파는 걸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지금은 달리고 있는 말에서 내릴 때는 아니다. 물론 AI 버블로 인해서 기간 조정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은 맞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전력 설비와 더불어서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 트렌드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75만 원, 삼성전자 15만 원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우리가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AI 버블론 직전에 나왔던 게 이제 ADR 나스닥 상장 이슈 아니었습니까? 이에 따라서 두 종목의 업사이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업앤다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지금 알지노믹스 상한가 지킹에 성공을 했고 다소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 지킹에 성공한 가운데 SPG 로봇주 안에서는 28% 급등하면서 대장주 역할 톡톡히 해주고 있고요. 일진파워, 지노맨 컴퍼니, 미래에셋벤처투자, 오름테라퓨틱이 두 자릿수 상승률 시현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에머리츠가 16% 급락, S&D 전날 급등 뒤로 하고 차 실험 매물 하루 만에 출회되면 14% 급락, 정부 정책 테마주 에르코스가 11% 넘게 빠지고 있고 넥스트칩, 피플바이오가 동반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의 질문 ABL바이오를 향해 보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닥 성장률, 코스피에 한참 못 미친다라는 지적이 나온 오늘 코스닥의 핵입니다. 핵심, 코스닥 중심, 바이오가 강한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상경 차장님은 그래도 시장에 가려면 대형주의 수급에 좀 주목을 해야 하고 로봇 쪽에서도 대형주를 좀 제시해 주신 만큼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면 코스닥의 대장은 ABL바이오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견조한 모습이지만 시총이 벌써 10조 6천억을 넘었거든요. 시총 업사이드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일단 셀트리온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전 전후의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전하고 나서 레벨업을 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알테오젠이 현재 시총이 23조 정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한 30조 이상 시총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기관들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아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ABI 바이오가 10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는 좋은 플랫폼의 가치를 올해 3사랑 계약을 하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리가켄 바이오가 좀 같이 동반 상승하는 좀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D&D 파마텍이 훨씬 더
이제 현재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 뱃살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가치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기준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중에서 8개 종목이 하나의 업종으로 몰린다라고 하면 버블에 대한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뭐 삼천당자 같은 경우도 좀 가벼워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좀 스터디를 쭉 해보면 ABL 바이오가 10조 정도 기록은 하고 있지만 D&D 파마텍이 그 뒤를 따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먹는 비만약 치료제 모멘텀 붙은 일동제약도 되게 가볍게 움직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동제약도 좋게 보세요? 네,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구형 쪽에서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 향후에는 이제 경구형 쪽으로 충분히 진행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시 26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빠르게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 코스피는 상승폭이 축소가 됐네요. 0.62% 상승 마감 예상 4,019포인트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 상승하면서 장중에 한 2%까지 튀더니 역시나 상승폭은 좀 축소되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는요, 다음 주면 벌써 우리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만한 워낙 이제 또 주요국 증시들이 휴장에 들어가니 관망세도 짙을 것 같고 요런 타이밍을 좀 기회로 삼아 보면서 좀 매수에 봄직한 선물 같은 공략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박창현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참 어렵네요. 어렵죠. 선물 같은 공략주 사실은 그동안에 산타가 실종이 된 가운데 내년 크리스마스 이런 주간에 맞추어서 산타가 도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오프닝 멘트가 전 지금까지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그냥 맨몸으로 오지는 않겠죠.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선물 보따리가 로봇이나 우주 항공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도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좀 가볍게 움직이는 선물 같은 종목들은 그 안에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오히려 지금 AI 주도 섹터 트렌드가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좀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어서 둘 중에 뭘 골라야 될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분들은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덩치와 다르게 겁도 많고 쫄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AI 버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력 설비라면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이러한 종목들을 담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 중심으로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로봇 쪽에서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T-로보틱스 같은 이러한 종목이 있고 우주항공 쪽에서도 지금 워낙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다수 종목들이 지금 편제되어 있는 가운데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처럼 지금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오는 개별적인 이런 가벼운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와 전력설비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들을 오히려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좀 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AI 버블론에 흔들렸던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담아가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이상용 차장님의 종목 궁금하네요. 어느 쪽 보고 계세요? 오늘 시장에서 정답을 보여주는 흐름인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 1,100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매수 기준에서는 알테오젠이 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이제 독일 쪽 관련된 피소 부분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 향후에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만약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이 준비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연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시총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코스피 이전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한 2, 3일 정도 지금 기관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도 여전히 좀 관심권에 있는 것 같고 주가는 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코스닥도 시총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 수급적인 부분도 좋고 그리고 기대해볼 애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정도가 시기적으로는 가장 적정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략주 결이 좀 다릅니다. AI 버블론에 흔들렸던 종목 박창윤 대표님 그리고 알테오젠 이상용 차장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장은 빨간불로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마치 발사대를 떠나서 힘차게 솟구치는 로켓처럼 정책 기대감이란 연료를 바탕으로 코스닥이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의 CPI 그리고 마이크론발 훈풍으로 문을 열었다면
오후에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전해지면서 증시 하단을 받쳐 올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의 최대 화두는 단연 BOJ의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30년 만에 최고치에 안착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의 장기 금리 역시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니케이 지수는요, 오늘장 1.2%대로 반응해줬습니다. 주목할 점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엔화 약세입니다. 보통 금리를 올리면 엔화가 강해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커지기 마련인데 오늘 엔달러 환율은 오히려 156엔대까지 한때 오르면서 약세였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급격한 변동성 대신 불확실성 해소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고요. 이 시각 현재는 155.9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도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BOJ 결정 이후 비트코인이 반등하고 미 선물 지수가 상승 전환하자 우리 시장 역시도 조금은 탄력을 받았습니다. 장 초반 4천선 지지력 테스트에 나섰던 코스피, 오후장에서는 그래도 견조하게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오늘장 0.98% 상승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중한 때 920선을 터치했었는데 오늘장 1.5% 상승한 915포인트로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관통한 키워드는 단연 정책이었습니다. 바이오부터 로봇, 창투사까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의 수급을 이끌었는데요. 먼저 바이오주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내에서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공백을 우리 기업들이 채울 거란 기대감에 국내 코스닥 활성화 정책감까지 더해지면서 섹터 전반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내에서는요, 알테오젠이 3.9%대, ABL 바이오가 19만 원 돌파하면서 마무리했고요. 보로노이 역시도 4%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로봇주 역시 정책 수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테마에 강력한 힘을 실어줬습니다. 관련주로는요, SPG가 오늘장 28% 상한가 부근에 좀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 뉴로메카 이렌시스까지 8에서 11%대 오름세, 뒤를 이어서 하이젠 R&M 그리고 RS 오토메이션까지 상승의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 초반부터 견조했던 창투사도 지펴보시죠. 정부가 내년에 창업 지원에만 약 3.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창투자 섹터는 일제히 기지개를 켰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견조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19%대, LB인베스트먼트도 6,600원까지 뚫어냈고 스톤브리지 벤처스라든지 기본적으로는 10% 내외 5% 이상의 강세장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오랜만에 조방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외교 핵심 테마로 방산을 지정했다는 소식에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던 조선주들 역시 하나오션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수주의 주인공 같은 하나오션, 오늘장 5%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뒤를 이어서 하나엔진도 6%대 반등, 삼성중공업이 오늘장 25,000원까지 상승세 보여주면서 6%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드림룸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동향 NH투자증권 권하민 연구원과 자세히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BOJ 회의 결과를 확인한 오늘 엔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고 원화도 이와 좀 연동되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1,475.5원에 출발해서 현재 전일 대비 2.3원 오른 1,477원에 거래 중인데요. 전일 일단 미국의 물가 지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7% 상승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해서 이에 따른 글로벌 약달러 영향으로 장 초반에는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다만 일본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감과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국내 주식 순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환율은 꾸준히 낙폭을 줄였고요. 이후 말씀하신 엔화 약세와 수입업체 결제 수요에 따라서 장중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환율 상승폭은 크게 제한된 모습인데요. 결국 당국 개입 경계에 기인합니다.
전일 발표된 외환당국의 외화 유동성 확보 조치에 이어서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외화 건전성 부담금 면제 등의 환율 안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당장은 이렇다 할 환율 하락 재료가 부재합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미국 지표 둔화와 맞물린 약달러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당국 개입으로 인한 고점 인식 역시 확산 중입니다. 그동안 여타 통화 대비해서 원화 약세폭이 유독 컸던 만큼 이러한 대내외 재료들이 추가 환율 상승폭을 좀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권하민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